지금 주식시장은 빠지고 있는데 비트코인 오히려 반등을 하고 있죠. 어제 나온 SEC의 새로운 규칙 때문인데 이걸 자세히 파보면 좀 재밌는 게 나옵니다. 지금 비트코인이 작년 10월부터 지금 따로 놀고 있죠. 작년 10월부터 꺾였어요, 가격이. 주식은 올라가는데 비트코인은 떨어지고 있죠. 이게 왜 그런지, 그 이유가 뭔지 오늘 영상에서 한번 다뤄볼 겁니다. 지금 보시면 일단은 지금 그 장기 국채 금리가 너무 높아서 증시는 다 빠졌어요. 하락을 했고 비트코인만 혼자 짱짱하게 지금 버티고 있는데 이유는 앞전에서 말씀드렸듯이 SEC의 가상자산 규정 새로운 규칙을 발표를 했어요. 두 가지인데 스타트업을 4년 동안 최대 500만 달러까지 면제를 해주겠다. 그리고 자금 조달도 면제해주겠다. 12개월마다 최대 7,500만 달러까지. 그리고 세이프 하버라고 발행자가 투자자에게 약속한 핵심 경영 활동을 완료하는 등 뭐 요건을 충족하면 해당 코인은 계약 증권으로 보지 않는다. 주식으로 보지 않는다. 그러니까 리플이랑 SEC랑 막 싸웠었죠. 그거 이제 그렇게 하지 않겠다. 얘기하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은 암호화폐 시장에 기관들이 들어올 수 있죠. 충분히. 그래서 긍정적인 거다. 호재다. 그래서 주식시장은 빠졌지만 비트코인 혼자 올라갔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럼 우리 오늘 영상의 하이라이트. 자, 작년 10월부터 비트코인 가격이 쭉 떨어졌죠. 고점 찍고. 주황색이 비트코인이에요. 파란색이 S&P 500입니다. 미국 주식이에요. 자, 작년 10월달 딱 보시면 고점 찍고 쭉 떨어지죠. 근데 미국 주식은 우상향하죠. 자, 그럼 여러분들 봅시다. 작년 10월부터 고점을 찍고 딱 끝났는데 왜 미국 주식은 쭉 올라갈까? 그리고 주식이랑 비트코인이 원래 디커플링 아니었어요. 지금까지 역사적으로 미국 증시가 올라가면 비트코인 가격도 올라가요. 물론 이번 달에 올라간다 그래서 비트코인이 무조건 따라서 올라가지 않아요. 시차를 두고 항상 뒤늦게 가거나 일찍 가거나. 근데 그 시차가 세장 기간이 아마 3개월인가 그럴 거거든요. 3개월에서 4개월 정도? 그거를 넘은 적이 없어. 근데 지금 작년 10월부터 거의 한 10개월 정도 됐죠. 이렇게까지 장기간 증시랑 비트코인이 상관관계가 깨진 건 처음이에요. 지금까지 주식시장이 상승했을 때 비트코인 가격이 왜 올랐을까요? 이유가 뭘까? 연준의 통화정책이에요. 연준이 금리를 낮추고 시장 유동성을 풀면 비트코인이랑 주식은 올랐어요. 근데 반대로 금리를 올리고 쪼이면 떨어졌어요. 그게 시차가 최장기간이 3개월에서 4개월이었고 신기하게도 연준의 그 금리 인상, 금리 인하 사이클이 4년 주기와 굉장히 흡사해요. 그래서 지금까지 우리 17년도, 21년도 시장이 끝났을 때, 시즌 종료일 때 뭐가 발생했냐면 연준의 금리 인상, 테이퍼링이 같이 발생했어요. 그때 시장이 딱 끝났어. 귀신같이. 자, 그럼 봅시다. 이 차트는 뭐냐면 이게 비트코인이에요. 수익률이 얼마냐라고 써놓은 겁니다. 414%죠. S&P 500이 130%예요. 파란 색깔이. 그리고 요거 밑에는 비트코인이 S&P 500을 이긴 거래일, 그러니까 수익률을 이긴 거래일 비율을 나타낸 겁니다. 그래서 지금 밑에는 S&P 500보다 미국 주식보다 비트코인이 못하다라는 얘기예요. 이해되셨죠, 여러분들? 자, 21년도 한번 볼게요. 요때 요 정도 있었어요. 그리고 최장기간 요 정도 있었습니다. 근데 지금 볼까요? 이번 사이클 요렇게 되고 요렇게 돼요. 요거 빼더라도 자, 여기서부터 여기, 여기서부터 여기 어때요? 기간이 거의 2배 가까이 차이가 나죠. 이 차트가 의미하는 게 뭐냐면 장기적으로 수익률은 비트코인이 압도해요. 미국 주식보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우리가 중장기적 관점을 갖고 투자를 한다? 4년, 5년 끌고 간다? 그럼 미국 주식보다 훨씬 더 수익률이 높다고, 비트코인이. 근데 이제 그거를 다 집어치우고 최근에 주식이 비트코인보다 수익률이 더 높고 비트코인이 매력이 없는 구간이 이례적으로 길었다고요. 22년도 하락 사이클 때보다 훨씬 더 길었다고. 2배 이상 차이가 난다고. 그럼 무언가 지금 우리 암호화폐 시장에 이상이 있다는 거죠. 증시랑 암호화폐 시장이랑 디커플링 기간이 엄청나게 길어지고 있다는 거죠. 예전에는 길어봤자 4개월에서 5개월까지였어. 근데 지금은 거의 10개월, 11개월 되고 있죠. 2배 가까이 된다고요. 예전에 한번 볼까요? 자, 비트코인이랑 주식이 디커플링이 났었던 구간이 제가 조사해온 게 총 4번이에요. 지금까지. 첫 번째가 22년도 말입니다. FTX 거래소 무너졌을 때. 이때 4개월 났어요. 근데 이때는 명확한 이유가 있었잖아요. 암호화폐 시장의 거래소, 전 세계 2등 거래소가 무너졌어요. FTX. 그리고 이때는 금리가 높았고 유동성이 구하기 쉽지 않았고 이때 4개월이었어요. 4개월. 자, 24년도 3월에서 7월 이때도 4에서 5개월 정도 됐어요. S&P 500이 오르는데 비트코인만 3만 달러 밑에까지 하락했다가 다시 올라요. 뒤늦게. 그리고 25년도 9월 엄청나게 짧게 갔어요. 한두 달 정도? 그리고 나서 10월 달에 고점 찍었죠. 지금까지 세 차례예요. 세 차례인데 비트코인이랑 주식이 디커플링 난 시점이 가장 긴 게 4개월, 4에서 5개월 이거예요. 근데 지금 10개월 넘었죠. 11개월이죠. 그럼 여러분들 무언가 성격이 바뀌었다는 거예요. 4년 반감기 사이클 그대로 간다는 게 아니라 성격이 바뀌었다고. 암호화폐 시장의 성격이.
그럼 여러분들 봅시다. 작년 10월부터 올해 11월까지 그동안 비트코인이 2008년도에 생성이 돼서 거의 한 20년 가까이 생기면서 처음 이례적으로 발생한 일이죠. 주식시장이랑 비트코인이 상관계가 이렇게 깨진 게. 그러면 무슨 이유 때문에 깨졌다고 우리가 봐야겠죠. 근거를 한번 생각을 해봐야겠지. 뭐 때문에 빠졌는지, 바뀌었는지. 가장 큰 이유는 첫 번째, ETF가 독립적으로 움직였다. 24년도에 미국 현물 ETF가 승인이 됐죠. 현물 ETF가 생겼고 그 이후부터는 비트코인이 뭐 현물 시장으로 들어가는 게 아니라 이제 미국 달러 자산으로 들어가요. 상품으로. 그럼 여러분들 봅시다. 내가 비트코인 현물 ETF를 담아야 돼. 월가 있는 기관들이. 근데 비트코인 ETF가 그 포트폴리오 안에서도 공격적인 자산인지 아니면 뭐 장기적으로 끌고 가는 자산인지 그 자산의 성격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지금 당장 비트코인 현물 ETF는 공격적인 자산의 선택이 되는 거죠. 해당이 되는 거죠. 주식과 커플링 없이 독자적인 길을 가나요? 아니요. 전 아니라고 봐요. 일시적으로 끊겼을 뿐이지 독자적으로 갈 수는 없다고 봐요. 왜? 어찌됐든 간에 유동성이라는 그 큰 틀에서 뻗어나가는 자산 중에 한 가지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같이 간다. 근데 지금은 무언가 이러저러한 이슈 때문에 지금 말씀드린 근거 때문에 잠시 디커플링이 좀 길어지고 깨진 거죠. 이례적인 상황이 나온 거죠. 그럼 그 이유 중에 한 가지가 첫 번째, 현물 비트코인 ETF가 생기고 나서 유동성 이런 그 차원을 떠나서 기관들이 연기금이나 뭐 이런 그 헤지펀드 얘네들이 포트폴리오 배분 차원에서 담아야 되는데 ETF가 독립적으로 유입 창구가 생겼고 예전처럼 막 그냥 유동성이 많아가지고 주구장창 담는 그런 성격이 바뀌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지금 기관들 입장에서는 ETF를 무조건 담을 필요는 없는 거죠. 포트폴리오에 내가 넣었는데 매력적이야. 당장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정책을 펼치겠대. 담아야죠. 이유가 근거가 있으니까. 서사가 있으니까. 근데 ETF가 만들어 놓고 나서 담을 이유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현물 ETF가 생긴 게 지금 결과론적으로 봤을 때는 독이라는 거죠. 단점이라는 거죠. 왜? 현물 ETF로 빨대를 꽂게끔 유동성이 몰리게끔 만들어 놓고 근데 그 유동성이 몰릴 수 있는 지금 내러티브가 없잖아요. 서사가. 자, 두 번째 이유랑 같이 보면 우리가 해석이 좀 쉬워요. 이해할 수 있습니다. 자, 작년 하반기부터 전 세계 많은 유동성들이 어디로만 모였죠? AI, 반도체, 메모리 이런 애들만 모였어요. 그럼 똑같은 돈 100만 원이 있다고 하더라도 비트코인에 들어갈 수 있는 돈이 있다 없다? 없다. 근데 하필 빨대에 꽂고 유동성이 들어갈 수 있는 구멍이 현물 ETF가 유일해. 기관들 입장에서는. 비트코인 현물 못 사요. 코인베이스 가서 ETF 사야지. 안전하게 블랙록이 보증하는 ETF 달러 상품을 사야죠. 수수료도 저렴하고 현물 살 이유가 없단 말이야. 근데 이 좁은 구멍으로 들어갈 수 있는 구멍도 좁은데 현물 ETF 만들어 놔가지고 이유까지도 부족한 거예요. 내가 똑같은 돈 100만 원이 있으면 실적을 내고 지금 돈을 잘 벌고 주가가 오를 수 있는 메모리 반도체 사는 거예요. AI 관련된 기업들. 쉽게 말해서 위험자산 선호 심리에서 로테이션에서 밀렸다는 거죠. 그 여기다 또 추가로 한다면 중간선거 전에 굉장히 민감한 정책 두 가지가 있어요. 클래리티, 지니어스. 얘네들이 왜 민감할까요? 민주당이 승인을 해주면 안 되는 정책들이야. 왜 그럴까? 시장에 스테이블 코인을 통해서 유동성을 찍어낼 수 있잖아요. 유동성이 시장에 뿌려지면 공화당이 표심에서 이길 수 있어요. 유리하게 가져갈 수 있어. 중간선거를. 그럼 민주당 입장에서는 이런 근거 저런 근거 이런 명분 저런 명분 모든 온갖 변명을 갖고 통과를 안 시켜줘야 돼요. 이해되셨나요 여러분들? 그런 민감한 법안들이 어떻다? 중간선거 전에 크립토 시장과 연결이 되어 있다. 그럼 그런 민감한 법안들이 계류가 되면서 연기가 되어 지연이 되면서 가격이 못 오르는 거죠. 안 그래도 현물 ETF 때문에 좁은 통로, 빨대만 꽂고 들어갈 수 있는 통로인데 거기에다 이유까지도 사라져버려. 그러니까 주식이랑 비트코인이 지금 작년 10월부터 디커플링으로 가버리는 거죠. 이제 이해가 되세요? 전 개인적으로 디커플링이 계속 간다고 보진 않아요. 어느 시점이 될지 모르겠지만 어찌됐든 간에 언젠가는 무조건 증시랑 같이 간다고 봐요. 왜? 제가 시장을 분석하고 시장을 바라보는 관점은 유동성이기 때문에 연준의 통화정책이기 때문에 돈을 풀면 무조건 올라갈 수밖에 없다. 다만 작년 10월부터 지금까지는 정말 이례적인 지금까지 발생하지 않았던 이례적인 부분인 거고 그래서 지금 보시면은 SEC가 이번에 두 가지 갖고 왔죠. 이거 긍정적이에요. 나쁘지 않아요. 나쁘지는 않은데 이걸로 인해서 비트코인이 막 폭등한다? SEC가 나와서 그러기 쉽지 않다. 어찌됐든 간에 클래리티 법안이 승인이 돼야 되고 클래리티가 돼야지 진짜 기관들, 월가 있는 기관들이 들어올 수 있는 환경이 마련이 된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은 왜 작년 10월부터 지금 비트코인 가격이 주식시장이랑 따로 노는지 그리고 왜 하락을 했는지 그 커플링이 깨진 이유와 그 근거를 좀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요 커플링이 깨진 건 저는 영원하진 않다고 봐요. 그리고 지금 흐름상 막 느낌상 4년 사이클대로 가는 것 같죠? 근데 여러분들 4년 사이클대로 일정이 스케줄이 간다고 해서 그 근거가 무조건 4년 사이클대로 간다. 그래서 내 말이 맞잖아. 뭐 4년 사이클대로 가잖아. 그 분석은 틀린 거예요. 왜?
분석이 아무리 결과론적이어도 결과가 틀리다고 하더라도 근거가 맞다면, 근거가 확실하다면 그 결과는 우리가 그 결과를 보고 앞으로 갈 수 있을 법한 방향성이다. 방향이다. 그냥 무조건 그때 갔잖아. 10월 달에 뭐 떨어졌잖아. 9월 달에 뭐 떨어졌잖아. 4년 사이클이잖아. 그럼 근거가 뭔데? 4년 사이클. 고래들이 샀잖아. 고래들이 뭐 했잖아.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일단 한번 지켜봅시다. 지켜보고 지금 보시면 비트코인 가격이 계속해서 디커플링이 되고 있는데 디커플링이 깨질 수 있는 그럼 트리거는 뭘까요? 아까 제가 설명드렸던 거. 자, 블랙록 ETF라는 작은 통로, 빨대 꽂고 통로가 있어. 길도 좁아가지고 가기 쉽지 않은데 지금은 들어갈 이유도 없어. 근데 클래리티 법안 승인, 뭐 SEC 관련된 뭐 법안 승인, 뭐 규제 완화 이런 것들로 인해서 이유가 생기면 빨대의 좁은 구간이라도 돈이 들어갈 수 있겠죠. 그럼 그때부터 증시랑 암호화폐 시장의 디커플링이 깨질 수 있어요.